전 국민이 아는, 아니 뭐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이 걸그룹이 기획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냐 마냐 이 문제인데, 철저한 법리 검토를 거치고 나서 전략적으로 움직여도 이길까 말까 한 타이밍인데, 제 생각에는 이번 기자회견 정말 악수 중에 악수를 둔 것 같습니다.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어제 열렸죠. 와, 이거 역대급 이슈가 끊이질 않네요. 이건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중립 기여를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뉴진스,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100%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일단 뉴진스가 깜짝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사 같이 보면서 얘기하시죠. 이 기사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요구 우리가 안 들어주면 계약 해지할래. 뉴진스가 어도어에 먼저 내용 증명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상 이제 기한 마지막 날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 라고 판단을 해서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저희가 어도어를 떠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우리가 여기 계속 남기에는 시간이 아까운 것과 정신적인 고통도 계속될 것, 무엇보다 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5명 모두 어도어에 남을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위약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어도어나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위약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이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뉴진스 위약금 6천억 이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업계에서 추산한 위약금의 규모는 최소 3천억에서 최대 6천억 원까지. 예전에 이제 피프티 해봐야 뭐 한 100 몇 억이었던 것 같아요, 위약금이. 그런데 전 세계적인 K-팝 우리 아티스트잖아요. 뉴진스는 위약금 규모가 3천억에서 6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위약금 책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진스는 계약 해지로 위약금이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위약금 기사를 봤다. 뉴진스도 당연히 위약금 기사 봤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속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위약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르렀고 당연히 그쪽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진스 이름 사용에 대해서 우리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도 없다 하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단순히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나 상표권 문제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온전하게 뉴진스라는 이름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상표권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뉴진스가 상표권에 해당하는 브랜드가 아니라면 과연 뭘까요? 어도어에서는 이 뉴진스라는 이름을 키우기 위해서 몇백억을 써가면서 키웠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뉴진스의 주장을 연예 뒤통력 이진호 채널에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자정부로 계약 해지, 위약금은 못 주겠다, 뉴진스 이름 계속 쓴다, 그럼 기존에 발매된 노래는 아직 생각 안 해봤다,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때 여기에 대해서 뉴진스는 이게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피프티 사태에서 이걸 경험을 해봤죠, 이미 작년에. 아티스트가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약 해지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오래 걸리니까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야죠. 왜냐면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냥 여전하게 유효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죠. 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계속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뉴진스는 보면은 민지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우리는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이브와 어도어 측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책임은 그쪽에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전속계약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활동에 장애가 없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사실 말에 어폐가 있는 게, 계약 당사자 일방이 그래 너네가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계약 위반이야, 그러니까 해지할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계약 위반 아닌데 이렇게 다투면 결국 이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이 이제 돼야지 그때부터 계약이 끝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약 효력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계약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는 건데, 그냥 당사자 일방이 이거 계약 해지할래 이런다고 계약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무단으로 계약을 이행을 안 하면은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다 물어야 해서, 그래서 이 피프티도 가처분 신청을 한 거죠. 물론 이제 기각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 뉴진스는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과연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거지? 전 좀 궁금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판사 출신 모 변호사님께서 새로운 의견을 좀 내놓으셨는데,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다, 전례 없는 방법이다, 가처분 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 이렇게 되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 뉴진스는 그걸 기다리면 된다. 지금은 뉴진스가 독립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뉴진스는 없던 길을 만들어가고 뒤에서 숨지도 않는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 응원하고 싶다. 이 변호사님의 주장대로라면 뉴진스가 이제 어도우에 소송 안 걸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 선언하면 결국 어도우가 뉴진스의 계약 위반이라는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 뉴진스 측에서는 아무런 계약 위반한 게 없으니까 뉴진스가 이길 거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에 근거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 주장에는 좀 동의를 하기 좀 어려운 게 자, 지금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그 주장이 뭐 일부는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뉴진스 측에서 특별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지 선언하고 나서 그리고 뉴진스가 소속사를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독단적으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왜냐면 계약서 아직 살아있으니까 전속 계약했잖아요. 그때 이제 어도우가 야 이거 너네 우리랑 활동 안 하고 너네끼리 독단적으로 활동하는 수익금도 다 너네 가져가는 거 이거 계약 위반이야.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면 저는 어도우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자, 피프티도 이런 점 때문에 자기들이 나가서 독단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계약 효력부터 정지해 놓으려고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한 거고요. 왜냐면 가처분 신청 없이 이런 독단적인 활동하면 그게 계약 위반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뉴진스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가처분이 필요가 없다는 건지 전 정말 궁금합니다. 누가 좀 이거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자, 또 기사를 보면 뉴진스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법률 자문을 충분히 받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현장에서 하이브와 어도우 측이 그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는 것이 타당한 결과인지, 민희진 전 대표가 계약 시 하이브와의 법적 문제 발생은 없는지, 그리고 기존에 낸 앨범 및 곡에 대한 저작권 관련해서 해결 방안은 모색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뉴진스 측 관계자는 현장에서 법률 검토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대신 답했다. 기사를 보면 충분한 법적인 검토는 거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드는 거죠. 이게 뭐 동네 댄스 동아리 활동 관련된 사안이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아는, 아니 뭐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이 걸그룹이 기획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냐 마냐 이 문제인데 철저한 법리 검토를 거치고 나서 전략적으로 움직여도 이길까 말까 한 타이밍인데 야 이거 뉴진스 주변에 법률 자문 제대로 해주시는 분이 없나요? 하다못해 뉴진스 멤버 부모님들은 법률 자문을 좀 여러 군데 안 받아보셨는지 한 군데만 받아본 게 아닌지 제 생각에는 이번 기자회견 정말 악수 중에 악수를 둔 것 같습니다. 뉴진스가. 민희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이라도 막 되게 잘했잖아요. 국민들을 막 엄청 잘해서 기자회견 보고 일부 사람들은 야 그래 민희진만 맞아 이러면서 멋지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뉴진스의 이번 기자회견 기사에 달린 여러 댓글들을 보면 옹호하는 쪽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난하는 여론이 상당히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저는 변호사니까 그럼 뉴진스가 잘했네 뭐 어도우가 잘했네 뭐 하이브가 잘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영상 찍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정말 냉철하게 봤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전속 계약을 해지를 하려면 그에 맞는 굉장히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있어야 돼요. 먼저 아셔야 될 게 계약을 해지할 때 사소한 계약 위반 뭐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위반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그 시정이 안 될 때 그때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나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게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주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1번 하이브가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결정을 한 데 대해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요청을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도우 측은 기본적으로 해당 리포트가 하이브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이브 측의 설명을 요구해 전달받은 결과 하이브가 뉴진스를 버리겠다는 내용이 아니다.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행위를 결정하고 지시한 내용도 아니다 라는 점을 확인받았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이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감사 및 인사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뉴진스의 주장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어도우가 이제 하이브의 자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 짜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하이브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도우 너네가 한 게 아니냐 너네가 한 걸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죠. 자 근데 법리적으로 보면 하이브와 어도우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입니다. 다른 법인이라는 거죠. 아무리 이제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모회사 하이브의 행위를 자회사 어도우의 행위로 보려면 정말 엄격한 요건이 다 들어맞아야 됩니다. 이거를 법적인 용어로 법인격 부인이라고 하거든요. 즉 모회사가 했지만 사실상 자회사와 거의 동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자회사가 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부분인데, 이렇게 법인격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모회사와 자회사가 같은 건물을 쓰고 있거나 같은 뭐 메일 주소를 쓴다거나 인적 구성도 거의 동일하거나 이런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인정이 거의 안 돼요. 저도 이전에 이런 소송을 해본 적이 있는데 법인격 부인 법원에서 정말 잘 거의 안 받아줍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치열한 법리 싸움에 들어가면 뉴진스의 위 주장은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민희진도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주장을 했죠. 하이브랑 어도어는 다르다. 그래서 난 하이브에 대해서는 배임이 될지도 몰라도 나는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방어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한희 씨에게 무시해 라고 한 타 레이블 매니저에 대해서 어도어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문제를 방치했다. 어도어는 이 역시 타사 직원과 관련된 일임을 분명히 하며, 이거는 어도어 측 직원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한희 씨를 비롯한 또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타격이 없는 선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뭐 해당 CCTV가 보관 처리되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노력에 대해서도 상수를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조치를 취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이브 PR 구성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어도어의 조치를 촉구하는 요청에 관해서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뉴진스가 연습생이던 시절의 사진, 동영상 등이 매체를 통해 무단 공개되고 삭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도어는 동영상층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주체가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했다, 그래서 직접 삭제할 수가 없다, 해당 언론사에 게시 중지 요청도 했고 이를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하이브의 밀어내기에 대한 뉴진스의 피해를 해결하라. 어도어 측은 뭐 하이브에서 뉴진스를 밀어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음반 사재기 이런 걸 했나 봐요. 그런데 어도어 측은 하이브로부터 음반 밀어내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도 했다고 하고, 또 여섯 번째, 돌고래 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과 이로 인한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어떤 댓글이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계약 위반은 누가 했다? 어도어와 하이브다. 아티스트 보호 안 하고 역바이럴 했다, 음반 사재기 했다, PR 폄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했다 등등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진짜 어도어 측에서, 진짜 이거는 만약이에요, 만약 어도어 측에서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깎아먹는 이런 역바이럴을 했다, 또는 뭐 음반 사재기를 통해서 이런 뉴진스의 음원을 밀어내기를 했다, 어도어 측에서 이걸 했었어야 돼요. 하이브 측에서 했을 경우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썰만 그럴 게 아니라 뭔가 입증이 다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증거들은 드러나는 게 언론 기사를 통해서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뉴진스 측에 좀 구조적으로 불리한 싸움으로 제가 보는 게, 이건 뭐 저 100% 제 뇌피셜입니다. 이건 그냥 의견으로 흘려 들으세요. 만약에 하이브나 어도어에서 뉴진스 죽이기를 실제로 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놓고 하겠어요? 겉으로는 뉴진스를 위해주는 척 이렇게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얘네도 바보가 아닌데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다 김앤장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뉴진스를 이제 소속 아티스트로 데리고 있으면서 뭐 앨범을 안 내준다거나, 아니면 앨범 주기를 엄청 늘린다거나, 홍보도 다른 아티스트들보다 훨씬 좀 소극적으로 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실제로 이렇게 하는지는 전 전혀 모릅니다. 그냥 가정만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걸로 계약 위반으로 걸 수 있냐? 이게 참 애매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소속사가 무조건 아티스트 앨범을 뭐 1년에 하나씩 내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해봐도 소속사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이렇게 너네 홍보해준 거 있지 않냐, 이렇게 증거를 내면 법원에서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져요. 자, 포인트는 그 홍보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얼만큼 해줘야지 안 부족한 거고, 얼만큼 해줘야지 부족하다는 건가요? 뭐 언론 기사 100개 내주면 괜찮은 거고 50개 내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딱 정해진 기준이 없잖아요.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이 뉴진스 측에게 매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예측이 좀 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전속 계약을 해지하려면 눈에 보이는 정말 대놓고 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정산을 제대로 안 해준다거나, 대표적으로, 그리고 또 아티스트가 진짜 아파 죽겠는데 공연을 막 감행시킨다거나, 아니면 아티스트에게 욕설이나 막말이나 뭐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왕따시킨다거나, 뭐 이 정도는 돼야지 좀 명백하게 이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민희진 전 이사를 대표이사로 복귀시켜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어도어 측은 특정인의 대표이사직 유지는 어도어 이사회의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고 잘라 말했다. 네, 이게 맞죠.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 소속 아티스트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보면 아티스트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그 회사 소속 직원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지분권이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이사회에서 뽑는 겁니다. 자, 이런 위 내용들을 보면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뉴진스가 이 소송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제가 그 내막을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지금 이제 표면상에 드러난 사유만으로는 정말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저렇게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는 알 수가 없지만 뉴진스 입장에서 이럴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어도어에 남아있어 봐야 계속 겉으로는 자기들 챙기는 척 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뒷전이 될 거고 안 밀어줄 것 같고, 이렇게 황금 같은 시기, 이제 한창 꽃 피울 시기인데 시간만 보내고 있느니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부딪혀 봐야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안타까운 게 이 소송전 절대 빨리 안 끝날 겁니다. 1심만 해도 한 2년 걸릴 거고 항소 안 하겠어요? 만약에 뉴진스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항소하겠죠. 그러면 뭐 항소심 판결 나오고 또 상고까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심까지 하면은 소송 기간만 못해도 한 3년에서 5년 가까이 걸릴 것 같거든요. 어차피 지금 남은 계약 기간이 한 5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거의 소송으로 다 보내지 않을까라는 슬픈 예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뉴진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죠. 1안 어도에 있는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5년 동안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묶여있는 게 되겠죠. 2안 소송을 한다. 근데 이 2안으로 가더라도 5년 동안 사실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죠, 사실은. 근데 뉴진스가 2안을 선택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빠른 기간 내에 이제 승소를 하면 2안이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 라면서 싸우는 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 패소의 리스크는 좀 깊게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뉴진스는 위약금이 6천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멤버들이 5명이니까 n분의 1 하면 1200억이거든요. 저는 이제 의뢰인들이 상담을 오면 무조건 소송하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승소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 그리고 패소의 리스크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의뢰인이 모든 리스크를 확실하게 인지하게 한 후에 판단을 하게 하거든요. 그게 맞죠. 진짜 선임만을 위해서 패소 리스크는 슬쩍 빼고 무조건 승소할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설로 꼬셔서 선임하는 변호사들도 있지만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런데 뉴진스는 본인들이 이제 이안으로 결정을 할 때 패소의 리스크를 제대로 인지하고 한 결정이 맞는지 조금 의심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생이 좀 길거든요. 그냥 이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처음에 싸울 때야 뭐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소송은 사실 차가운 현실이에요. 2년, 3년, 뭐 길게는 5년도 갈 수 있는데 그때 되면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지게 되고 본인들이 그 법적인 책임을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피프티라는 선례도 있잖아요. 전 국민적으로 욕먹고 결국에는 가처분 기각도 당하고, 물론 뭐 두 사례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뉴진스 음악을 참 좋아했던 팬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뉴진스 음악 들었는데 아무쪼록 사태가 원만히 해결이 돼서 뉴진스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